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모든 빛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나요? 태양도 달도 별들도 모두 검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우주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어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 가진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중력으로 빛마저 삼켜버리는 존재, 시간과 공간을 비틀어버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천체 말이에요. 오늘은 이 우주의 최종 포식자가 어떻게 탄생하고 우리를 어떤 운명으로 이끌어갈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모든 것은 거대한 별의 웅장한 탄생에서 시작됩니다. 우주 곳곳에 떠다니는 수소 기체와 먼지들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뭉치기 시작하죠. 이 신비로운 과정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면서 가스 구름은 점점 더 조밀해지고 뜨거워집니다. 마침내 중심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어서면서 별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별의 중심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도와 압력 속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핵융합이란 쉽게 말해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수소폭탄이 별 내부에서 매 초마다 수천 개씩 계속 터지고 있는 셈이죠. 이 폭발하려는 엄청난 힘과 별을 압축하려는 중력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태양 같은 평범한 별이라면 이런 안정적인 상태가 무려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우리 태양도 지금 이런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50억 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들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무거운 별들은 단순히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아요. 핵융합 과정에서 헬륨을 넘어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같은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을 차례차례 만들어냅니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 별의 내부가 여러 층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핵융합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별의 중심에서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바깥층으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들이 연소하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철은 주기율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의 핵융합은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철융합은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버려요. 지금까지 수십억 년 동안 별의 생명을 유지시켜온 에너지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거예요. 철이 별의 중심에게 계속 쌓이면서 무게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철 중심액의 질량이 태양의 1.4배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수십억 년간 유지되던 완벽한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중력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때 일어나는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 수준입니다. 별 전체가 빛의 속도의 4분의 1, 즉 초속 75,0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중심을 향해 무너져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구 크기만 한 별의 중심핵이 불과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서울시 크기로 압축되어 버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구만 한 크기의 물질이 순식간에 도시 하나 크기로 줄어든다는 걸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폭발 중 하나인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단 몇 초 만에 그 별이 평생 방출했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와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우주에 존재하는 철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금, 구리, 아연 같은 원소들이 모두 이런 별의 죽음에서 탄생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별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의 칼슘, 철분, 심지어 반지의 금까지도 모두 수십억 년 전 어느 거대한 별이 목숨을 바치면서 만들어낸 선물인 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엄한 폭발 이후에 남겨지는 잔해입니다. 만약 원래 별이 태양보다 20배에서 25배 정도 무겁다면 중성자별이라는 기묘한 천체가 만들어져요. 중성자별도 충분히 신기한 존재입니다. 한 티스푼의 중성자별 물질이 10억 톤의 무게를 가질 정도로 믿을 수 없이 조밀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래 별이 태양보다 25배 이상 무거웠다면 중심액의 붕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중성자별이 될 수도 다른 어떤 형태의 천체가 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되죠. 결국 모든 물질이 한 점으로 압축되면서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존재인 블랙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항성질량 블랙홀의 탄생 과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검은 구체는 사실 블랙홀의 본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경계면이에요. 이 신비로운 경계를 한번 넘어서면 빛조차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블랙홀의 본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투기점이라고 불리는 현재 물리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모든 질량이 부피가 전혀 없는 한 점에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밀도는 무한대가 되어버리죠. 수학에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려고 하면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특이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조차 의미를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을 우주의 총속이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홀도 다른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중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블랙홀은 멀리서 보면 평범한 중력 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 시간과 공간이 심하게 왜곡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블랙홀에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먼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의 시각을 살펴볼게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의 눈에는 블랙홀로 떨어지는 사람이 점점 느려지다가 마침내 사건의 지평선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서서히 붉어지면서 희미해져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강한 중력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고 빛의 파장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흘러가고 빛은 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당사자가 보는 우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자신의 시계는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바깥 우주는 마치 빨리 감기를 하는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수백만 년, 수억 년의 시간이 합축되어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별들의 탄생과 죽음, 은하의 진화, 심지어 우주의 미래까지도 직접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 여행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신비롭고 경이로운 경험도 잠깐일 뿐 곧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는 전적으로 블랙홀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먼저 작은 블랙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블랙홀 근처에서는 조성력이라는 무서운 힘이 작용해요. 조성력이란 블랙홀의 중심에서 가까운 부분과 먼 부분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발이 머리보다 블랙홀에 가깝다면 발에 작용하는 중력이 훨씬 강하게 되는 거죠. 이 조성력은 사람의 몸을 마치 엿가락처럼 길게 느려뜨립니다. 처음에는 키가 조금 커지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상황이 심각해져요. 결국에는 근육과 뼈가 찢어지고 혈관이 터지면서 몸이 완전히 분해되어 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원자 단위까지 쪼개져서 플라즈마 상태의 가느다란 실이 되어 블랙홀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반대로 초거대 블랙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 조성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사건의 지평선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잠깐의 여유일 뿐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블랙홀 주변을 빠르게 돌고 있는 물질들이 내뿜는 강렬한 방사선이에요. 이 고온의 물질들은 X선과 감마선 같은 치명적인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 방사선이 몸을 관통하면서 DNA를 완전히 파괴하고 세포를 죽여버리죠. 결국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블랙홀에 떨어지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블랙홀의 세계는 이런 무서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 블랙홀의 크기가 정말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작은 항성 질량 블랙홀은 태양보다 몇 배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지는데 사건의 지평선의 지름은 고작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태양 몇 개분의 질량이 서울시보다도 작은 영역에 압축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극한의 밀도는 우리 일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한편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하가 형성되던 초기부터 존재했거나 수십억 년에 걸쳐 주변의 물질들을 흡수하면서 성장해온 거대한 괴물들이죠. 우리 은하 중심에도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초거대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태양보다 400만 배나 무겁고 우리에게서 2만 6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블랙홀은 TON 618이라는 퀘이사 중심에 있는 녀석인데 태양 질량의 무려 660억 배에 달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의 지름만 해도 우리 태양계보다 훨씬 클 정도예요. 이런 초거대 블랙홀들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닙니다. 주변에 강착원반이라는 뜨거운 물질의 고리를 형성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해요. 강착원반의 온도는 수백만 도에서 수천만 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양 표면 온도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이렇게 뜨거워진 물질들은 X선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기파를 우주로 뿜어냅니다. 때로는 블랙홀의 회전축 방향으로 플라즈마 제트가 분출되기도 해요. 이 제트는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수만 광년까지 뻗어나가면서 우주 공간을 가로지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증발한다는 거예요. 이는 1974년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호킹 복사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진공 공간에도 실제로는 양자역학적 요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상 입자쌍이 계속 생겨났다가 서로 만나 소멸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죠. 이 가상 입자쌍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생겨날 때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입자는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날아가면서 실제 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랙홀은 입자를 방출하면서 조금씩 질량을 잃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블랙홀일수록 더 빨리 증발해요. 큰 블랙홀은 증발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작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면서 증발이 가속화됩니다. 블랙홀의 증발 과정은 정말 장대한 시간이 걸립니다. 태양 질량 정도의 블랙홀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10의 67제곱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는 현재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과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하나 뒤에 0이 61개나 붙는 숫자를 상상해보세요. 우주가 수십억 번 태어나고 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큰 초거대 블랙홀들은 10의 100제곱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쯤이면 우주의 모든 별들이 다 타버리고 행성들도 궤도에서 이탈하며 심지어 양성자까지도 붕괴할지도 모르는 먼 미래예요. 블랙홀의 마지막 순간은 정말 장관일 것 같습니다. 산 정도의 질량이 남았을 때는 태양만큼 뜨거워지고 마지막 1초 동안에는 수십억 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것 같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이런 마지막 순간을 목격할 생명체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우주 자체가 차갑고 어둡고 텅 빈 공간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모든 에너지가 고르게 퍼져서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거예요. 블랙홀은 단순히 무서운 괴물이 아닙니다. 우주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물리학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간직한 신비로운 존재이기도 하죠.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 정보와 엔트로피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것들이 블랙홀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블랙홀은 다른 우주로 통하는 문일 수도 있고 우주의 근본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로 블랙홀을 관측하고 연구하면서 우리는 우주와 현실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로 남아있을 거예요.